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4년 4월 13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 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CAT 2급, 1급 시험 기출문제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AT 2급 정기시험 24년 4월 13일 기출문제 답안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은 압축을 푼 폴더 안에는 이렇게 1교시, 2교시 폴더가 있을 건데, 1교시 폴더 안에 이 PDF로 제공되는 2024-0413 1교시 2급 01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문제를 열고, 그리고 CAD를 실행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1교시, 2교시 두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2014 한글 버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버전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 환경을 설정을 하시고 기본적인 기능은 같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해야겠죠. 저장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문서에 파일 이름은 2024-0413 01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항상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두 번째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OP. 이 설정들을 먼저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도면 제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도면층 설정, LA 엔터, 새로 만들기, 새 도면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외형선, 숨은선, 엔터를 치시면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 지정을 하셔야겠죠.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외형선은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도 흰색으로 놔두시면 되고, 뷰포트는 하늘색을 선택하고 확인. 선 종류는 숨은 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팬텀, 확인. 숨은 선은 선 종류를 히든으로 설정을 하시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 패널에
도면층 그룹에 이 목록 단추의 외형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도면층 7개가 표현이 되면 됩니다. 자, 3번 문자 설정. ST 엔터. 한영키 확인하시고 ST 엔터를 해서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적용, 닫기. 치수 설정. 디엔터를 하신 다음에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에서 ISO 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수정, 기호미 화살표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그리고 맞춤 탭에 문제 도면의 축척이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축척을 2로 설정을 하시고, 거의 2분의 1인데 혹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면 3분의 1일 때는 3, 4분의 1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축척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닫기. 자, 중요한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 제도 설정 대화 상자의 객체 스냅에서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끝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5개를 켜놓고 작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뭐 직교나 삽입점 이런 것들을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중간점은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CAD 환경 설정은 옵션, OP 엔터 해서 나오는 이제 그 옵션 대화 상자에서 화면의 색상이나 아니면 배치 탭에 관련된 설정이나 십자선의 크기나 선택 탭이나 제도 탭에서의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열기 및 저장에서 자동 저장이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 실제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따로 저장을 안 하더라도 5분 단위로 자동 저장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확인 해주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 파악을 한 뒤에 도면 제도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제도할 때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처음에 전체 외곽을 아웃라인, 외곽선을 그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정면도의 외곽, 그리고 우측면도의 외곽, 그리고 평면도의 외곽. 이걸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공되는 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너비에 관련된 치수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137. 왜냐하면 평면도와 정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그리고 우측면도의 이 길이값, 폭이라고 하죠. 이 값과 평면도의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외곽선,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비는 137이고 높이는 10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폭은 10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치수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렉탱글 사각형 명령으로 일단 외곽선을 그리고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시, 빈 공간에 이제 클릭을 해서 위치 시작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치수 D를 클릭하거나 D엔터. 항상 사각형을 그릴 때는 너비,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137 엔터, 109 엔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137에 여기가 109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값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히 띄우시면 됩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한 100 정도 띄우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REC 끝점을 클릭해서 D 엔터, 108 엔터, 109 엔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우측면도에 이제 외곽선이 그려질 거고, 평면도와 정면도의 이 거리값은 100을 띄우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띄우세요. 한 이 정도? 예. 얼마 정도 될까? 한 60에서 70 정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REC 클릭을 해서 D 엔터, 137 엔터, 그리고 108입니다. 108 엔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자, 평면도의 이 끝점에서 선 하나 그리고 우측면도의 끝점에서 선 하나 그려서 교차점에서 각도 45도짜리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들을 지우면, 그리고 줌 명령 Z 엔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범위를 잡고 클릭을 하시면 그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되죠. 예. 그래서 작업하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너비가 같고, 그리고 높이가 같고, 그리고 이 끝점에서 클릭, 클릭, 이 끝점에서 45도를 거쳐서 클릭, 폭이 같습니다. 만약에 너비, 높이, 이 폭이 같지 않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어느 부분을 그려나갈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치수가 많이 있는, 그리기 쉬운, 먼저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살짝 한번 작업을 먼저 한번 해봤는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좀 부분 처음에는 같이 그려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정면도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면도에 있는 이 원이 사실 가운데에 있는 메인 형상이기 때문에 이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가 주어진 부분을 그릴 겁니다. 이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 37인데 위치에 대한 값이 여기 65, 5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프셋으로 65만, 참, 그리고 이제 렉탱글로 그리면 사각형들이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죠. 그룹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분해 명령 X, 엑스플로드. 사각형 3개를 선택하고 엔터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신 다음에 정면도부터 65에 55니까 오프셋으로 55만큼 띄운 다음에 그 교차점에 반지름 37짜리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바깥쪽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선 두 개를 도면층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여기 위치를 알거나 여기 위치를 알거나 둘 중에 한 군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직접적인 치수가 정면도엔 없지만 우리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아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평면도에 이 모서리 부분이 챔퍼 24라고 치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2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24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치수가 24이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이렇게 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24만큼 사이 띄우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40도라고 되어 있죠. 라인으로 이 끝점을 위치를 잡아서 항상 우측 0도가 이제 이 방향인데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90도, 그리고 여기서 40도가 더 증가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각도니까 이 사선의 각도는
90에 40을 더한 130도가 됩니다. 각도 기호 마이너스 130 엔터를 해서 이 사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 사선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간단한 좀 투상을 해본다면은, 투상을 지금 이 원이 이렇게 포인트를 땄을 때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땄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따는 행위는 시험을 볼 때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원리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그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에 치수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측면도에 보면 여기 9 그리고 6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즉 여기에서 포인트가 가서 이 부분이 이제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가서 이 부분이 그려집니다. 이건 육안으로 봐도 여기겠구나 라는 거를 쉽게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래서 9에 65니까 오프셋으로 9만큼 띄우고 65만큼 띄우신 다음에, 자, 트림으로 이 선을 선택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TR 엔터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나머지 부분도 또 포인트를 따서 그릴 수야 있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와 우측면도 어느 부분을 그릴 거냐. 평면도를 좀 그려놓을까요? 여기 챔퍼 24 모서리 따기 못 따기 CHA 엔터 거리 D 엔터. 그래서 거리 값은 얼마냐, 24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못 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일하게 있는 치수 35, 43 오프셋으로 35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43만큼 띄웁니다.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치수가 주어져 있는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다 그린 겁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를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8 오프셋으로 48만큼 띄운 다음에 이 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사선은 지금 이 수직을 기준으로 21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0도를 기준으로 이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90에서 21을 빼니까 이 각도는 69도가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고 각도 69, 그래서 위쪽이 아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선 같은 경우는 꼭 치수를 확인해 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각도나 길이를 틀리면 그 포인트에서 또 다른 포인트를 따서 그리기 때문에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2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9도가 되겠죠.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사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필요 없네. 네, 지워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35라고 43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를 따는 부분이 됩니다. 어디냐? 라인으로 일단 여기서 포인트를 따볼까요? 이렇게 오는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될 거고요. 이 선이, 이 선, 여기 치수가 없죠. 하지만 포인트를 따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가 되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이 숨은 선, 바로 이 부분, 이 선, 이 선과 지금 이 선이 그려진 겁니다. 즉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에서는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치수가 주어진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9, 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9만큼 그리고 65만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일단 트림으로 정리하고 여기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리 하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이 원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에 그 전에 여기 또 이 사선을 그렸으니까 75 평행선상으로 주어지는 이 부분도 그려야겠네요.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러면 오프셋으로 75만큼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선이 여기까지는 수문선이고 이 부분은 외형선이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성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그려서 지정을 해도 되지만 여기 수정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해서 선 클릭, 이 교차점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수문선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 부분 그렇지 이제 반지름 37로 그려지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이렇게 선을 어디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 4분점에서 이렇게 이 선은 여기까지만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외형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못따기 평면도에 이 못따기를 한 부분 이 못따기를 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와서 이 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가 있겠죠. 이렇게 포인트가 와서 그려지는 부분이 이 선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치수가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디냐 보니까 바로 그 안쪽에 있는 바로 이 선이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치수가 주어진 43에서 오는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그리면서 제가 이 선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더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은 이 선이 되는 거고 이 길게 이어지는 선은 바로 못따기를 한 이 모서리에서 따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은 그대로 놔두고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치수 여기 43 이 포인트에서 따는 이 선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네요.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이 선도 정리.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선이겠네요. 여기 72도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은 이 사선 이 선은 이 사선이 기준이 돼서 72도짜리 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 포인트가 기준이 돼서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 UC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UCS 엔터 객체 오비 그래서 이 선이 기준이 돼서 72도짜리 선이 그려지니까 이 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서 이 선을 X축 그리고 이 부분을 Y축으로 만든 다음에
라인으로 그냥 이 끝점을 찍어서 0도에서 그냥 그대로 각도 72도,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질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무브 명령을 통해서 이 선을 클릭, 엔터, 이 끝점을 찍어서 그대로 여기 끝점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 사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UCS로 이제 이 사선을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UCS 엔터로 이제 원래의 표준 좌표계로 돌려놓은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 사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사선과 여기에 작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사선은 어디에서 이제 올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끝이 여기니까 그 다음 포인트를 딸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오는 이 선이 이제 이 부분, 이 선이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제 끝에서 왔으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선은 여기밖에 없겠죠. 포인트를 딸 때가 이렇게. 왜냐하면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포인트를 따야 되는 거는 정면도에서, 세로로 포인트를 따야 되는 거는 평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와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그렸다면 선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점에서 끊기로 클릭, 클릭. 왜냐하면 여기 선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매치 프롭, MA, 엔터. 숨은 선을 선택해서 이 선들 다 숨은 선이네요. 이렇게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거의 다 됐는데, 그리고 중심선이야 뭐 당연히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신다면은 우측면도는 이제 뭐 거의 다 작업이 됐네요. 다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정면도에서 가로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 이 선, 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들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되겠죠.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진 이 포인트가 이렇게 교차점 틀어지지 않게 또 여기서 가는 선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여기도 좀 정리를 할까요? 점에서 끊기로 선 클릭, 클릭. 한 번 더 끊어줘야겠네요. 선 클릭, 클릭. 또 끊어야겠다. 클릭, 클릭. 그리고 여기도 많이 작업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선은 지금 처음 가상선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가상선, 그리고 나머지는 숨은 선으로 어디 부분 문제 도면대로 보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선은 세로로 지금 포인트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선을 그리지 않아서 포인트를 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평면도 작업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에서 가는 이걸 그려도 되고 아니면 정면도에서 가는 이걸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투상이 안 되더라도 순서대로 가면 되죠. 이 끝이 여기니까 그 다음 바로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이 선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를 갔는데 이 선은 이 선은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이 포인트가 이렇게 45도선을 거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루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트림으로 바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 부분, 여기는 선이 없네요. 이렇게 선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사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선이 되겠죠. 이 선이.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선, 이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은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어디냐, 여기밖에 없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투상이 안 되더라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이 끊어지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그려볼까요? 이 부분 이렇게. 자, 일단 여기에서 선이 하나가 이렇게 올 거고, 적당히 그려놓고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이 이제 어디냐, 여기에서 만약에 포인트가 온다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이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포인트를 어떻게 따냐, 이제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이 포인트를 찾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포인트를 딸 수가 있겠죠. 즉 라인으로 이 선상이니까 여기 이 포인트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아예 이것까지 그릴까? 정리를 좀 자, 일단 여기 부분이 지금 그려진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선이니까 여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자, 이 사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한 번에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한 방의 선을 그립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타원을 이제 그려서 이 사각형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좀 어렵네요. 지금 그려보니까 치수도 없고. 하지만 천천히. 자, 원의 4분점에서 일단 선을 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까지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은 여유있게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끊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 타원은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원을 기준으로, 이 사선을 기준으로 X라인으로 선 3개, 선 3개, 3개, 3개. 그래서 교차되게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꾸신 다음에 원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X라인, X에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그리고 다시 X라인으로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사선은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에도 있지만 전혀 타원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X라인으로 수직으로 이 교차점, 이 선 3개와 이 사선에 교차되는 데서 이렇게 선 3개를 그려주시고, 다시 한번 X라인으로 수평으로 45도 교차되는 데서 선 3개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일립스 타원을 그리는 명령 EL, 양쪽 끝점 그리고 위아래 거리값 이렇게 그려주시면 타원이 그려지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매치 프로브로 일단 타원을 외형선으로 바꾼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자동으로 여기 포인트가 생성이 됐죠. 여기 부분 라인으로 이 교차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올리신 다음에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여기 부분 이렇게. 자, 그리고 단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야겠구나.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정리. TR 엔터로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우고. 자, 이 안쪽 다 지워야겠죠.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트림으로 이제 이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TR 엔터로 정리 하시면은 거의 이제 모양이 다 나오는데요. 요 사선, 요 사선도 그래야겠네. 이 사선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겠네요. 어디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포인트, 이거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딸 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선이. 이 사선, 이 부분. 자, 선 종류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끊기로 일단 선 종류가 달라지는 부분. 이 선도 여기가 다르죠. 그리고 타원도 여기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있네. 오, 맞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선택을 해서 숨은 선, 여기 선 하나 또 있네. 뭐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숨은 선. 자, 여기 있는 이 선은 뭐 찾아야겠죠. 순서대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게 지금 여기니까 그 다음 포인트를 딸 때는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은 이미 위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땄죠. 하나의 포인트가 두 개의 포인트로 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 부분이 그려집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직사각형을 돌려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땄을 때 직사각형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포인트니까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선 정리해야지. 되셨나요? 예?
이제 중심선도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중심선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이 분명히 선이 숨은 선이죠. 이런 것도 틀리면은 다 8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점에서 끊기로 이제 이 선을 그렸으니까 매치 프로브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감점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중심선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랜슨 명령 len 증분 de 값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늘리는 거는 4 정도, 줄이는 거는 마이너스 2 정도로 해서 저는 4 정도로 값을 지정하고 늘려야 될 부분에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늘려주시면 좀 더 좋은, 보기 좋은 도면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일단은 다 되었나? 여기 사선. 여기 사선을 그려야겠죠. 이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겠죠. 다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다면은 치수를 넣고 도면 검도를 해보셔도 좋고, 검도를 한 후에 치수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뭐 치수부터 넣어볼까요? 도면층의 선 종류를 치수로, 왜냐하면 치수를 넣는 것도 이제 검도의 한 방법도 됩니다. 내가 작업한 개체들이 정확한 값으로 작업이 되었는지. 일단 선형이 가장 많이 있는 치수니까 선형을 통해서 137 여기 끊어졌나 선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137 43 그리고 치수도 한번 넣으면은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바로 동일한 유형의 치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치수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65 109 전체 높이 중요한 치수죠. 그 다음에 108 9 65 48 자, 여기 75라는 이 치수는 선형으로 끝점과 끝점을 찍은 다음에 회전 R 옵션 각도를 물어볼 때 이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보조선이 가리면 안 되니까 이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특성창을 띄우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 1, 2를 둘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치수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72도 21도 그리고 40도.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반지름 37 그리고 자, 꺾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여기 챔퍼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리드라는 명령 지시선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L-E-A-D. 자, L-E-A-D 엔터를 하고 컨트롤 우클릭 중간점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 엔터. 그리고 나서 C24라고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 번 더 엔터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너무 길죠. 해당하는 이 지시선을 클릭을 하고
문자를 클릭하고 이 그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클릭을 해주시면 문제 도면과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꺾어주는 거는 디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서 ISO 표준을 선택하시고 확인, 닫기, 그리고 주석, 업데이트,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꺾이죠.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치수들도 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모범 답안을 불러와서 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기출문제 모범 답안, 공개 답안 폴더 안에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전부 다 선택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치수를 꺼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도면층 LA 엔터를 해서 치수를 끄고 치수 도면층을,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을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아니면 특성에서 색상을 선홍색이나 하늘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색깔로. 그리고 나서 무브로 하나씩 이렇게 갖다 맞춰보는 거죠. 동일한 점을 찍어서 정확히 일치하면은 제대로 잘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정면도 정확히 잘 일치하죠. 그리고 우측면도까지 정확히 잘 일치하네요.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 45도 선을 지우고 마지막 중복된 객체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오버킬, overkill, 오버킬 명령을 통해서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 대화 상자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중복 객체가 삭제가 됩니다. 연계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내가 끊어 그리지 않고 겹쳐 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2024년 4월 13일 출제된 1교시에 출제된 CAD 실무능력평가 2급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